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하고만 반갑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반가우셔도 돼요. 반갑습니다. 한번 하시죠. 되게 어색해 하시는데. 예,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도 학원 강의를 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원래 학원이라는 곳에서 하는 행태나 방법이나 그런 분위기를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학교가 아니고 학원이니까 학원은 학원 같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 들어서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학교든 학원이든 아니 뭐 우리가 가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든 간에 그 안에서의 분위기나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건 만들어가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분위기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뭐 목표는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여기서 이제 보건교사 시험을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각박하게 이렇게 막 마음이 답답하게 있잖아요. 서로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면서, 저 사람 나보다 필기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더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여기면서 공부를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고, 이곳에서 지난 1월, 2월 벌써 이미 같이 하셨는데, 그 전부터 보셨던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조금은, 옆 사람하고 여유를 가지고, 서로 좀 인사라도 하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해서 제가 반갑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매주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지난 1, 2월 8주 동안 계속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들은 계속 저를 보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똑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제 3, 4월 강의를 처음 오시거나 또는 1, 2월 달에 인강으로 듣다가 직접 나와서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이게 분위기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혼자 이제 저를 이 스크린 속에다 가둬두시고 그 속에서 인강으로 강의를 듣다가 직접 사람을 만나서 대하면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오늘 이제 3, 4월 강의의 첫 시간이라서 조금 강의 진도 나가기 전에 딴소리를 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하고 조금이라도 더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익숙하지만 저는 선생님들이 지금 안 익숙할 수 있거든요. 그죠? 처음 뵙는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강의의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아이 컨택도 하고 서로에게 이제 알아듣는지 또 알아듣지 못하는지 또는 기분이 나쁘신지 즐거우신지 이런 것이 좀 판단이 돼야 그래야 강의가 좀 무르르듯이 흘러갑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먹었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선생님하고 1, 2월 동안 강의를 같이 이제 듣고 따라오면서 굉장히 공부가 재밌어지셨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동을 먹은 게 아니라 마지막에다 뭐라고 쓰셨냐면 아마 이 강의가 제가 듣기 좋았던 것은 그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직강에 있는 선생님들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직강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가 강의를 할 때 거기에 잘 피드백을 해주시고 지금도 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장난이 아니세요. 다들 이렇게 막 눈으로 아이 컨택 긍정의 메시지를 그렇지 얘기해봐 괜찮아 막 이렇게 참 좋은데 그런 말씀들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직강에 계신 분들이 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니까 강의가 잘 흘러가고 그게 인강에까지 전해져서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런 편지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고요. 야, 진짜 그렇다.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이게 같이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앞에서 강의를 해도 듣는 사람이 해봐라 하고서 이제 눈 딱 감고 있으면 진행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도. 근데 거꾸로 선생님들이 정말 막 그렇게 받아주시면 앞에서 좀 이제 버벅거리거나 못하려고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빨리 바꿔서 이제 제 궤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 지난 1, 2월 달에는 강의가 옆에 창도 없고요. 저희 8층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13층으로 올라오고 보니까요. 여기는 좀 문제가 하나 있긴 있어요. 밖에가 너무 잘 보이니까, 전망이 좋으니까 공부하다 어떻게 되죠? 바깥에 이렇게 이제 또 3월 달이 되면 날씨도 좋아지고 계속해서 맑은 날이 되면 공부하다 지치시면 가끔 이제 안구 정화를 좀 시켜주시고 옆에 볼 수도 있고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더 이렇게 좀 신뢰감이 형성이 돼야죠. 라포가 형성돼야 돼. 이미 강의를 들으러 오셨다는 것은 저를 잘 모르시더라도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생각에 더 믿음을 줄 수 있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려면 이제 그런 그 친밀감이 좀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강의로 들어갈 텐데, 저 이제 지난 주간이 엊그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대학도 강의를 했어요. 대학도 강의를 개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의 강의를 대부분 다 이제 그만두고 단 한 군데만 강의를 제가 나가요. 교양 과목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강의하러 갑니다. 선생님들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시면 말씀하시면 도와드릴게요. 근데 그 강의를 갔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스트레스 관리 강의를 갔는데 가기 전에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도저히 강의를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좀 창피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집에 와이프하고 대판 싸웠어요. 이렇게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심각하게 싸우고 나서 강의를 들어갔는데, 강의가 어떨까요? 스트레스 관리라는 강의를 들어갔는데요. 학생들이 보는데 다들 이렇게 저를 째려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강의에 들어갔는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강의를 들으러 온 학생 중에 두 학생이, 전체가 40명인데 두 학생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한 명은 누구냐면 눈이 안 보이는 학생이에요.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이에요. 또 한 명은 학생인데 옆에 엄마가 붙어 있어요. 봤더니 자폐아인 거야. 자폐아가 이 관현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는 곳이 이제 신학교라 거기 이제 시료금악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각 장애가 있는 친구는 관현악, 그 친구도 관현악을 하고, 첼로인지 바이올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이 자폐가 있는 아이도 재능이 있나 봐요. 관현악을 하는데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엄마가 옆에 붙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강의실에 딱 스트레스 받고 들어갔다가 딱 두 학생을 보는 순간이요, 진짜 울 뻔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 상태에서 와서 공부하려고 있는데 멀쩡한 너는 지금 왜 싸웠냐면, 싸운 이유는 간단해요. 보고 서로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는 거죠. 보고서, 눈으로 보고. 안 보고 만약에 눈 감고 기다렸으면 우리 와이프가 올 거야 이런 기대를 하면서 아주 즐겁게 기쁘게 있었을 텐데, 딱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짜증이 나 있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반대로 와이프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눈이 없는 게 낫겠구나. 응? 차라리 안 보고 있었으면 마음이 기뻤을 텐데 보고서는 판단을 해버린 거죠. 제가 왜 이 고백을 하냐면, 선생님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있겠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다 받아서 쳐요. 하나도 안 빼놓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서 강의를 하다가 이쪽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귀가 따라와요. 제가 그걸 보고요, 정말 감동을 했어요. 감동. 이 학생한테 잘 도와줘야겠구나. 강의 끝나고 나니까 이러더라고요. 숙제를 냈는데 책 한 권을 이제 주고 이제 서평을 써오는 숙제를 제가 냅니다. 매 학기마다. 그걸 냈더니, 교수님 근데 이거 워드로 쳐 있는 게 있습니까? 왜냐면 자기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없어요. 근데 내가 쳐줄게. 내가 쳐서 줄 테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책을 워드로 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강의 자료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책도 좀 쳐서 줘야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눈을 다 뜨고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강론을 봐야 한다. 결론은 그겁니다. 선생님도 지금 공부하실 때 지치고 힘드시고 사실 1, 2월 동안 따라오시면서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냥 매주 열심히 하시죠? 잘 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매주마다 지금 버거운 양을 해오셨을 거예요. 오늘은 또 특별히 퀴즈도 안 보고 있죠? 이게 웬일인가? 다음 주부터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매주 우리는 퀴즈를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따라오셨을 텐데, 이제부터 또 새로운 8주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이제 리프레시 하고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성인간호, 여성간호, 아동간호 이렇게 영역이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벌써 오늘 이제 새 책을 받아 드시면 원래 새 책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예, 새 책이 받을 땐 기분이 좋은데요. 예, 이걸 이제 보려다 보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을 혼자 보기 힘들지만 이제 같이 좀 으쌰으쌰 하면서 잘 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고 길을 잃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따라오시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강론을 보잖아요. 우리의 교재는 강론서예요. 그죠? 7판이든 8판이든. 사실 어떤 선생님도 제가 7판 8판이 됩니다 했더니 6판은 안 될까요? 다른 뭐 출판사가 다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전 그걸 들으면요 사실 되게 안타까워요. 눈이 안 보이는 친구에게 손으로 쳐서 그것을 줘야 되는 것처럼, 만약에 7, 8판을 안 되고 6판, 5판 뭐 다른 출판사를 말씀하시면 그냥 그것도 가지고 와서 들으세요 하고 싶어요. 왜? 다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도 감당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제안을 했는데, 7, 8판을 이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한 가지 좀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것은 우리 교과서가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과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자의 지식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해온 책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이 책을 보시면서도 우리가 교과서가 있으면 뭐가 있을 수 있죠? 다들 학교를 안 다녀보셨나요? 교과서가 있으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참고서. 아니 전과 이런 거 안 써보셨어요? 전과 세대가 아닌가요? 네. 무슨 이렇게 참고서 있잖아요. 참고서 종류들, 동아전과, 저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해법 수학 이런 거 다들 모르시나 봐요. 세대가 이렇게 다를 수가. 네, 뭐 비슷한 연배잖아요, 그렇죠? 뭐 많이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길게 차이 나야 한 뭐 20년 이내로 차이 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습니다. 참고서를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시냐면, 우리 성인간호학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관련돼서 뭐 내과학, 특별히 뭐 호흡기 내과나 신장내과나 소화기 내과, 그죠? 이런 것까지 다 찾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계세요. 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계세요. 네, 근데 제가 왜 첫 시간부터 말씀드리냐면,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자기가 그게 이해가 되면 그걸 보셔도 좋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강론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에 있어서의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약간의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강론서 이거 좀 잘못 쓴 거 아닌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런 거 있죠. 당연히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책은 없습니다. 완벽한 책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 강의를 3, 4월 가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하나입니다. 우리 성인간호나 또는 여성간호나 아동간호를 파서 연구해서 우리가 논문을 쓰고자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이 책을 보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럼 내가 혼자 보면 되지. 맞아요. 제가 1월 달부터 강의할 때부터 말씀드린 게, 혼자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으면 사실 강의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그쵸? 돌아서 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 실제예요. 책을 내가 혼자서 주도적으로 잘 읽어갈 수 있으면 강의 필요 없어요. 이 강의는 뭐냐면 내가 혼자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영역이 다 설명되어지고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책 전체를 내가 한번 일갈했다, 한번 다 본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미 1월부터 2월까지 강의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책을 한 자도 빠짐없이 다 봤나요? 안 보셨어요? 네, 다 보시길 바랬는데, 그 다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그렇죠? 맥락을 잡아서 큰 카테고리를 잡고, 기억사회는 이런 것이고 정신은 이런 것이고 그 안에 세부 목차는 이런 내용들인데 어떤 것들이 시험에 주로 출제되더라, 이걸 봤던 게 1, 2월 강의의 목적이었어요. 지금 3, 4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성인간호를 붙잡았잖아요. 그럼 성인간호학이 어떤 맥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걸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 그 맥락에서 실제 중요한 게 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걸 더 심도 깊게 학습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물론 거기에 어디까지 연결하면 좋냐면, 이런 영역에서 시험이 많이 출제됐대, 정확하게 몇 파트에, 어느 파트에 몇 페이지에서 뭐가 나왔다까지 알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시험의 어떤 부분에서 많이 이제 출제가 되어 왔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에요.
예,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강의 계획서를 다시 한번 들리고 강의 계획서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강의의 목적은요. 여기 보세요. 임용 기출의 출제 근거가 되는 강론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강론서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강론이 수문사냐 현문사냐 뭐 분자출판사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론서로 대학에서 배우는 게 출제 근거예요. 그걸 가지고 출제하기 때문에 강론을 어떤 강론이든지 한 권을 가지고 잘 자기 체계를 세우면 시험은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하게 될 영역이 성인, 여성, 아동인데요. 이 세 영역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더 알게 되겠지만 제가 지역 정신이 메인이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얘네 셋도 한 세트로 그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1, 2, 3, 4 강의를 나누는 거예요. 1, 2월에 지역 정신, 3, 4월에 성인, 아동, 여성. 혹자는 이래요. 왜 선생님은 성인, 여성, 아동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걸 한 번에 2달에 하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강의 시간을 더 늘려서 3, 4월까지가 아니라 5, 6월까지 해서 1, 2, 3, 4, 5, 6을 이론 강의를 해야 되지 않냐.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1, 2, 3, 4의 강론을 한번 전체를 보고 나서 빨리 더 나중에 주셔도 돼요. 나중에 주셔도 돼요. 빨리 전체를 보고 나서 다시 이제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시험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뭐 10번 얘기해도 똑같아요. 한 번에 완벽하게 볼 수 있으면 한 번만 공부하면 되죠. 그럼 뭐하러 지금부터 공부를 합니까? 언제 하면 돼요? 시험 치기 전날 한 번 쫙 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한 번 쫙 보면 돼요. 그러고 시험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어떤 분들이죠? 안 해보셨나 봐요, 다들.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원서 내놓고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그래도 책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보고 시험을 보면 그래도 시험에 아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봐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봐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그럼 한 번 볼 때 완벽하게 볼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 하는 것 같죠? 처음 볼 때 완벽하게 볼 수 없어요. 2번째 볼 때 완벽하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동의해 주셔도 돼요. 그렇죠? 난 그럴 수 있다고 2번까지만 하면 돼요. 그렇죠? 3번, 4번, 5번, 6번, 7번 보면 완벽하게 볼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7이라는 숫자는 사실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수가 돼서 7번 보면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성인간호학은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임용의 영역은 7번을 봐도요. 선생님들 그냥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책을 7번 읽으면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오늘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가합니다. 불가. 그럼 공부하지 말라는 거냐?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지금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많이 보면 분명히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숙지하는 정도가 증가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험에 합격하려면 성인간호와 강론을 완벽하게 알아야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역 정신을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이 공부한 수준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걸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부한 영역 안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그걸 맞추는 거예요. 적어도 뭐만 하시면 되냐면 아는 걸 뭐 하면 돼요? 맞추면 되죠. 아는 걸 맞추면 돼요. 진리. 내가 아는 걸 틀리지 않는다. 즉 지금부터 공부를 하실 때 무엇을 하는 거냐면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는 걸 틀리지 않겠다. 그럼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건 틀려요. 예, 모르는 건 틀리죠. 그렇죠? 시험 때까지 모르는 걸 어떻게 하는 거죠? 줄이는 겁니다. 아, 선생님들 똑똑하시네요. 예. 갑자기 이번 강의가 즐거워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틀리는 걸 줄이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면 연습한다고 그랬죠. 오늘부터 공부하면서 이제 다음 주까지 공부를 하고 오면 퀴즈도 보고요. 그리고 요약 정리도 하고 계속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자료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밑줄 자료라고 해서 교과서의 강론서의 페이지를 적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는 방법을 바꿨어요. 이따 자료를 보시면 뒤쪽에 목차와 기본적인 내용, 이른바 그 골격이 되는 것을 적어드렸고요. 7판을 가진 선생님이 계실 것이고 8판을 가진 선생님이 계실 텐데 그 페이지를 앞에다가 선생님들이 쓰시면 됩니다.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그 내용들을 볼 거니까. 그러니까 제 목적은 뭘까요? 밑줄 자료를 드릴 때는 그걸 드리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십시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뒤에 자료를 우리가 수업 중에 다루고 집에 가셔서 책을 찾으면서 페이지 쓰면서 거기 다시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강의 중에 다루는 내용이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가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셔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제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그게 선생님들께 강의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제 당부입니다. 그래서 절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긴장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이걸 과연 다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2권의 책을 받았는데 이 수천 페이지의 책을 내가 과연 못하죠. 자신감을 잃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의 세상이죠. 항상.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할 수 없고요. 내가 다 못합니다 하면 오히려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렇죠? 내가 부족해요. 내가 좀 어려워요. 아, 선생님 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당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모자라고 자기가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은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어디가 부족한지 뭐가 모자란지 그걸 잘 알고 채워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쵸?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면요. 찾아오셔서 선생님 근데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진짜 있어요. 진짜.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선생님들 공부를 다 하고 시험을 이제까지 우리 임용 말고라도요. 시험을 한 번 이상씩 다 보셨잖아요. 그죠? 시험 치기 전날, 시험 치기 전 시간에 난 이 시험에서 절대로 아무것도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시험 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그렇죠? 시험을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은 없진 않지만 일부입니다. 그 사람들만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제가 이 얘기는 11월 달까지 해요. 사실은. 1, 2월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지금 3월 달 시작했는데 강의를 이제 처음 듣고 공부를 지금 시작해요. 열심히 하셔요. 지금부터라도. 그죠? 자꾸 이제 뭐 하냐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 내가 학부 때 열심히 했으면 지금 이걸 안 해도 될 텐데. 지금 몇 년 전에 지나간 거, 10년 전에 지나간 거, 그걸 지금 고민해서 뭐 합니까? 그때 내가 병태생리를 했으면 지금 고민 안 할 텐데. 다 소용없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모르고 알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있어서 지금 내 지식체가 어떤 상태인가를 자꾸 따지지 마시고 현재 하고 있는 내용에서 뭘 내가 오늘 지금 익히고 있는지 그게 그리고 시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자꾸 지나간 걸로 가지 말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열심히 천천히 그리고 서로를 좀 이렇게 격려하면서 특히 이제 인강에 계신 선생님들도 느끼시나 봐요. 직강에서 선생님들이 서로 간에 좀 이 유대가 있고 서로 싸우지 않고 그렇죠? 기쁘게 공부하는 느낌이 막 이렇게 전해지는가 봐요. 실제 그렇거든요. 아니에요? 맨날 싸웠어요?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 그런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왜 어렵죠? 왜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분들은 간혹 있지만 그건 일부고요. 뭐가 어렵냐면 공부를 지속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1월달 첫 강의 때부터 말씀드린 게 선생님들 오늘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그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 있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를 좀 하겠다라고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근무하듯이. 이게 안 되면 못해요. 이게 안 되면. 제가 안 되면 못한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공부는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게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 하루에 1시간이라도 매일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선생님들 처음보다 시간이 갈수록 쌓이는 게 있을 겁니다. 왜 공부가 안 되고 왜 머릿속에 안 남냐면요. 지속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다들 느끼시죠? 저는 최근에 이제 어떤 언어를 계속 좀 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 시간이니까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개신교회 목사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신학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이 고대 언어를 공부를 해요. 고대 언어, 막 이상한 글씨로 쓰여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거, 이런 글자들을 막 배우는데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이거를 공부를 다 했는데도요 잊어버려요. 근데 매일 20분, 30분, 40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판 써보지도 않은 언어도 그럴진데 우리가 알고 있고 익숙하게 공부했고 지금은 좀 이렇게 멀어져 있지만 다시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이전에 대학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를 해가면요 머릿속에서 이게 생각이 납니다. 기억이 날 거예요. 계속 지식체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지만 한 5, 6월, 7, 8월 넘어가면 매주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퀴즈를 그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좀 보면 그럼 시험 볼 때가 되면 많은 것이 쌓여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7, 8, 90 넘어가면 진짜 모의고사를 매주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 그때마다 계속 내 이 상태를 확인하고 점점 더 증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 것, 그것만 좀 잊지 마시고 내가 뭘 지금 하고 있는지만 놓치지 않고 계속 해 가시면 아마 분명히 이전 상태보다 나한테 머릿속에 쌓이고 정리된 내용들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겁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잠깐 한 5분 정도만 브레이크를 갖고 바로 또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한 5분만 쉴게요.